코인 시장에는 무려 6년 동안 조롱받고 있는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파이코인인데요. 2019년 정식으로 출시된 파이코인은 고성능 컴퓨터와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기존 채굴 코인과는 다르게 스마트폰 하나로 누구나 손쉽게 채굴이 가능하다는 점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으나 앱 클릭 한 번으로 무슨 채굴이냐? 왜 아직도 상장도 못하고 너네끼리만 거래하고 있냐? 그게 실제로 쓸모가 있냐 등 그간 파이 홀더들은 수많은 무시와 조롱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동안의 비난을 모두 보상하듯 호재가 연일 터져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파이코인은 22년 이후 유저들이 기다려온 오픈넷을 2월 20일 출시 예정이란 소식과 같은 날 OKX를 시작으로 비트겟, MEXC까지 그토록 염원하던 거래소 상장 소식이 잇따라 전해졌습니다. 사실 앞서 말했듯이 파이코인은 부정적인 시선과 무관심으로 수년 동안 시장의 외면을 받고 있던 상황이라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이게 진짜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소식들이 전부 사실로 밝혀지자 잠잠했던 홀더들과 커뮤니티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파이코인 상장과 함께 그간의 논란 그리고 전망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영상이 아님을 참고 바랍니다. 파이코인, 파이네트워크는 2018년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원인 니콜라스 코칼리스 박사와 청디아오 판 박사 2명이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이들의 목표는 값비싼 채굴 하드웨어와 높은 수수료 없이 암호화폐를 채굴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고 2019년 3월 14일 국제 파이의 날에 어플을 출시했습니다. 파이코인은 특별한 장비 없이 모바일에 어플을 설치하는 것만으로 코인을 채굴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인기를 끌었고 출시된 후 3년 만에 사용자 수가 3,300만 명에 도달했고 2025년 1월 기준 신원이 인증된 사용자 수 기준으로 1,900만 명 이상이 파이코인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이코인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큰 인기를 얻었는데요. 파이코인은 추천인 보상을 통한 네트워크 확장으로 인해 입소문을 타게 되고 특별한 투자금 없이 매일 클릭 한 번으로 채굴이 가능한 낮은 진입 장벽으로 특히 중장년층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게 됩니다. 파이코인이 스캠이다, 다단계다라고 불리우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추천인 제도입니다. 파이코인 채굴 속도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추천인 제도인데 사용자의 초대 링크를 통해 가입한 추천인 수가 늘어날수록 채굴 효율이 증가하는 흔히들 말하는 레퍼럴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파이코인은 다단계 피라미드고 폰지 사기다라고 하는데 파이 측은 이에 대해 파이코인은 수직적인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고 상부, 하부 구조가 없는 맨투맨 형식의 네트워크이고 오직 자신의 레퍼럴 팀만 관여를 하는 수평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피라미드 형태가 아니라고 반론합니다. 파이코인은 테스트넷을 거쳐 2021년 12월 메인넷을 출시했는데 폐쇄형 메인넷이었습니다. 폐쇄형은 외부 시스템과 연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파이 네트워크 내부에서만 거래가 가능한 상태로 다른 코인으로 바꾸거나 현금화도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존재했고 이는 이어지는 3번인 거래소 상장 역시 불가능하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폐쇄형에 갇힌 파이코인 유저들은 거래하기 위해 직접 사고 파는 P2P 방식만 가능했기 때문에 중고나라처럼 삽니다, 팝니다 하는 게 무슨 블록체인이고 암호화폐냐는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됩니다. 파이코인은 2019년에 출시한 이후 제대로 된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으로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폐쇄형이기 때문에 외부 거래가 불가능해서 상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2022년 11월 IOU 형태로 후오비를 포함한 일부 거래소에 상장되긴 했지만 일반적인 거래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수년째 내부 네트워크에 자신들만의 세상에 갇혀 있어 커뮤니티 사이에서도 비난을 넘어 무관심으로 잊혀질 때쯤 앞서 말한 논란들을 한꺼번에 잠재울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파이코인은 2025년 2월 20일 드디어 공개형 메인넷을 공식 출범한다고 발표했고 추가로 OKX 상장까지 연이어 호재가 터졌습니다. 파이코인은 자체 KYC 인증을 요구하는데 이 부분도 문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KYC 인증에 여권 정보, 얼굴 사진, 주민등록번호 등 아주 민감한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민간 조직이 수집하기 때문에 이는 개인정보 탈취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다릅니다. 물론 개인정보는 아주 민감한 사항이고 되도록 노출이 되지 않는 게 베스트지만 이전과 다르게 KYC 인증은 거래소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하는 게 일반적이 되었고 심지어 자신의 홍채 정보까지 등록하는 코인이 나올 만큼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거부감이 일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파이코인이 확보한 KYC 완료된 유저들은 OKX의 상장 조건 중 하나로 적용되었습니다. 파이코인은 한국 시간으로 2월 20일 오후 5시부터 거래될 예정입니다. 파이코인은 현재 메인넷으로 전송된 물량이 60억 개 정도 있는데 이 중 45억 개가 잠겨 있는 데다 1년에서 3년 정도 긴 시간 락업된 물량입니다. 유통 수량이 대략 10억 개에서 15억 개 정도인데 실제 유통 수량은 그보다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시다시피 파이코인은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비밀번호를 잊어버리거나 휴대폰을 분실하는 등 소실된 물량이 3억 개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굴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파이코인은 거래하기 위한 KYC부터 메인넷으로 전송하는 마이그레이션 작업까지 무려 9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물량이 쉽게 풀리는 가능성은 낮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파이코인은 엄청난 커뮤니티 파워가 있습니다. 파이코인은 홀더들끼리 본인들 사업장에서 장외 거래로 물물 교환을 하고 오프 모임을 통해 결속력을 다져왔습니다. 그리고 매매 규모가 적고 어느 정도까지 사용 가능한지는 불명확하지만 460개 이상의 매장에서 파이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파이코인의 홀더들과 커뮤니티는 단순한 믿음을 넘어 실경제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 단단한 결속력을 자랑하고 있고 이와 같은 믿음이 실제 매수 매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계속 말했듯이 파이코인은 초기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무료로 채굴하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누군가에는 그저 공짜로 채굴된 물량이라 미련 없이 매도할 수도 있고 팔고 싶어도 못 팔았던 홀더들에게 거래소 상장은 매도할 수 있는 창구가 되는 리스크도 분명 존재합니다. 크립토 시장은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는 시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밈코인을 발행했고 중앙아프리카 공화국도 코인을 발행해 수익을 거뒀으며 누구는 자신이 발행한 코인 시세를 올리기 위해 협박도 서슴지 않습니다. 비록 파이코인에 대한 장기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펀더멘탈보다 가격이 우선시되는 현재 크립토 시장을 본다면 스캠이냐 아니냐는 결국 시장과 가격이 결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코인은 그 첫 시험 무대에 올랐고 가격으로서 증명하는 일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IM머니에서는 매일 오전 9시에 비트코인 전망과 시황에 이어 알트코인의 분석도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질문이나 소통을 원하시면 영상 더보기에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해주세요.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이상 이슈맨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